1988년 일본 도쿄의 하라주쿠에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오프라인 샵이 오픈했습니다. 샵 이름은 자니스 샵. 하라주쿠의 다케시타 거리라 불리는 곳에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아이돌붐과 맞물려 탤런트 샵이라는 이름으로 연예인들의 굿즈나 상품을 파는 샵이 증가했고, 이에 발맞춰 자니스도 샵을 오픈했었던 것입니다. 마침 자니스는 1987년 데뷔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춤을 춘다는 컨셉의 그룹 히카루 겐지가 사회현상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고, 이에 맞물려 히카루 겐지의 굿즈를 팔면서 인기를 모으자 자니스는 이 샵을 도쿄 이외의 오사카, 교토, 나고야, 큐슈의 후쿠오카, 홋카이도의 삿포로 등의 지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교토와 삿포로 지점을 제외하면 꾸준하게 샵을 운영했고, 90년대부터 데뷔 그룹은 증가하고 2016년도 스마비 해체하기 이전까진 어떻게든 데뷔 그룹이 해체를 하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니스 샵은 생사진,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샵사진이라 불리는 사진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자니스는 2010년도 이전까지는 자사 아이돌이 출연하는 드라마, 영화, 인터넷 뉴스,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들어간 경우 인터넷 홍보 이미지 등의 사진을 아예 쓰지 못하게 막아서 실루엣 처리를 하거나 인터넷 뉴스의 빈 좌석만 촬영을 허가하는 상상 이상의 초상권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2006년 아라시가 아시안송 페스티벌 출연을 위해 내한했을 때도 공식 기자회견 사진을 찍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다가 국내 언론사들과 신경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명색이 아이돌 기획사임에도 아예 자사 연예인 사진 업로드를 아예 하지 않고 각 그룹의 프로필을 텍스트로만 올리고 있다가 2010년도부터 그나마 조금씩 완화하면서 2019년 자니 사장의 타게와 자니스 아이돌 출신 타키자와가 부사장직을 작년 연말까지 맡으면서 일반적인 연예기획사처럼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사진 게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정책 덕분에 자니스 샵에서 파는 사진, 통칭 생사진, 샵사진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가로 127mm, 세로 89mm 크기 사이즈의 크기로 제작되는 샵사진은 장당 180엔으로 하나로 약 1,9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90년대부터 2020년대를 거치면서도 사진 레이아웃은 모두 동일하게 가로로 보았을 때 우측 하단의 곡선으로 된 흰 영역에 그룹명이 들어있는 식으로 사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샵 사진의 퀄리티는 사실 비하인드 컷이라는 것이라는 컨셉이라서 스케줄 현장, 콘서트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주류이고, 때로는 보통의 연예기획사들이 SNS에 올리는 셀카 형태의 사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사진을 원천 봉쇄하면서 팔았던 사진이다 보니 2020년 데뷔한 스노우맨의 멤버 사쿠마 다이스케의 셀카 사진처럼 개그스러운 셀카 사진도 정식 상품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엄격한 초상권 정책을 앞세워 여러 잡지에 출연하면서 생기는 잡지 화보 사진 외에는 자니스의 유일무이한 공식 제작 사진 굿즈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직캠 문화들처럼 자니스 아이돌들의 공연 사진 등을 파파라치 식으로 찍어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파파라치에 의한 컨텐츠는 자니스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도쿄에 위치한 아루주 출판이라는 곳이 보물 포토북 등의 이름을 걸고 비공식 포토북을 찍어내다 보니 초상권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실상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한 회사가 초상권도 엄격하게 관리한 덕분에 이러한 굿즈가 자니스의 오프라인 샵을 상징하는 공식 굿즈로 소비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음반의 랜덤 포토카드 등을 동봉하는 식으로 사진 수집을 유도해서 음반 판매량을 불리는 상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SNS 등을 통해 꾸준하게 셀카나 각종 비하인드 사진과 영상을 이미 2010년대부터 당연하게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니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초상권 정책으로 인터넷의 사진이나 영상 업로드를 2010년대 후반까지 통제했습니다. 2019년 타키자와가 부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전후로 자니스는 개방적인 정책을 앞세우며 인터넷 기사에도 조금씩 자니스 아티스트의 취재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방송국, 영화사, 잡지사들도 이제 실루엣 처리 없이 자니스 아이돌이 주연을 맡았거나 표지 모델이 된 최신 잡지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일부터 회사 설립 60여 년 만에 온라인 샵을 열었습니다. 샵 사진과 사진집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배송까지 가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온라인 샵 오픈 후에는 그룹 단체 사진과 멤버별 사진을 묶어 파는 등의 전략을 쓰면서
테마별 사진으로 기획형 사진 세트를 출시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마켓이 가지는 시장성도 고려했겠지만 잇따른 K-팝 아이돌이 해외 시장, 특히 서구권에서도 일정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일본 내 언론사들이나 기자, 컬럼니스트 등이 끊임없이 성공 요인을 분석해온 가운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SNS나 유튜브 활동 등이 언급되자 일본 엔터계 전반이 2010년대와 비교하면 급진적으로 개방적인 저작권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자니스 역시 이런 흐름에 합류를 한 모습입니다. 냉정하게 자니스의 SNS의 개방적인 정책의 흐름은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 정확히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BTS의 영향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에서 자국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으면 굳이 초상권 정책을 완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과거 아시아 투어 등을 했던 자니스 아이돌들도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러브콜을 받거나 성공 가능성을 보고 넘어간 것이라서 굳이 초상권 정책을 완화하면서 해외 투어를 돌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니스의 초상권 완화의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도 있지만 소속 아이돌이 너도 나도 세계 진출이라 쓰고 미국 진출의 열망을 내세우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즉, 세계 진출이라 쓰고 미국 진출이라 읽는 열망을 보이는 시점에서는 뭐라도 해서 미국에 자신들을 알려야 하니 해야만 했습니다. 자니스 웹이라는 자체 제작 유료 SNS밖에 없던 상황에서 2018년부터 급하게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트위터, 웨이보 등의 소속 아이돌들이 하나둘씩 공식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니스 자체 제작 유료 SNS 자니스 웹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3,500원 정도만 내면 자니스의 모든 아이돌의 사진과 글을 올리는 SNS 게시물을 모두 열람할 수 있고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번역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어서 서비스 자체의 평판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팬이면 비자 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식으로 유료로 가입을 해서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해외 팬들에게 있어서 일정 부분 진입장벽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SNS 정책을 개방적으로 하면 할수록 샵 사진의 매출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개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던 타키자와 부사장은 작년 말 퇴사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온라인 샵을 문 닫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급진적인 SNS 전략을 시작한 임원의 퇴사 이후 다시 보수적인 정책을 내세우던 임원만 남은 상황에서 자니스는 이제 이미 벌려놓은 개방적인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